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지금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1월 랠리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현재 국내에 대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든 또는 이제 느리게든 일부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또 2,600 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천천히 진행된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런 부분보다 2,600 포인트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11월 22일이 있으면 11월 22일 날, 11월 22일 날 딱 2,490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할 때 요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가상으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2.3 내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들어왔던 12월 13일, 16일 요 시기는 돌파는 이루어졌으나 외국인들 매수는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요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부 페이크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2,490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란 전까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이렇게 감안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적어도 2,600 포인트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전일은 이제 또 반도체가 또 강하게 올랐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유리기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로봇주 이런 신기술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한 번씩 다 들어올리는 과정들이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만 맞추더라도 적어도 2,600 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신기술이나 신성장 동력이 움직이는 이유, 2025년도 증시 키워드는 바로 희망이라는 키워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에서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주식 해야 된다, 지금 반드시 주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같이 주식을 하시면서 좀 즐겁게 2025년도 시장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지난주부터 2025년도 증시 키워드는 희망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희망을 가지고 온라인 국고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상로 대표님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저희 좋아요가 몇 개일까요 지금? 987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좋아요 목표 개수는 몇 개로 설정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근데 우리가 설정해도 안 눌러 주시면 뭐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아 눌러주시지 않을까요? 음 항상 목표치를 저는 좀 높게 잡는데, 네. 항상 목표치 높게 잡아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우리 나윤 앵커 열심히 하는 거와는 또 다른갑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조금 벌써부터 조금 이런 좀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 음. 우리 이 깔아앉아 있는 기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돈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어우, 좋죠. 예. 근데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좋아요를. 네. 좋아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료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받아 가지고 요 시간 마칠 때 한 1시 반 정도 되면, 그때는 우리 둘 다 오히려 리프레시 돼서 또 하루를 또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또 점심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온라인 곳곳 함께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2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여러분. 홀수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치. 한 번 아니면 3번, 5번 눌러주시면 네 너무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첫 네.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고요. 매수가 11,260원이시라고 합니다. 또 맥쿼리 인프라 최근에 유상증자에도 배당 유지한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현재 주가 밀리면서 10,000원대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제 맥쿼리 인프라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꾸준한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원래 익히 좀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네.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 산업들을 좀 많이 담당해서 하는 업체가 또 이 맥쿼리 인프라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좀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 이제 과거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쪽이 어디죠?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말고 이제 경기 북부 쪽으로 이제 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부산 지역에 대한 민자 터널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메커리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트랜스포에 대한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메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익을 지향하는 부분이지 뭔가에 대한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 비상사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불안감도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들이 기존부터도 계속적인 하락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 불안감 자체가 일전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빠져서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심화되면서 주가적인 부분은 또 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감안을 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는 긍정적 대신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 선 좋아요 꾹 누르고 시청 중이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은 간추려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네. 트럼프 지금 현재 당선인이 이틀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영어 전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당선인 신분이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현재 미국 내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이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경기 부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멘트를 달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풍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알래스카 북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추를 재개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전력 설비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간에 대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한미 FTA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여파를 좀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 안건들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들이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선박법이 발의되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안건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조선주 이런 섹터군들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국내 언론에서는 요즘 정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크게 스포트라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기사화되어 있지 않은 유익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트럼프 2기에 대한 안건들이 현재 올라오는 상황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대표님이 아주 유익한 이야기 해주신 네. 동안 좋아요 1000개 돌파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또 한 개 더 있는데 네. 그 한 개는 1100개 되면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 네, 유익한 젠슨왕 이야기는 이야기. 네. 우리 젠슨 형. 또 얘기.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100개가 되면 또 젠슨항에 대한 또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영어도 사투리식으로 써요. 그런가요? 한번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글리시지. 하지만 이제 뭐 영어 발음하고 네. 사실 이제 영어를 독해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독해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봤던 외신 얘기들 몇 가지 좀 조합해서 또 젠슨왕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도와주시면 저도 오늘 가지고 왔던 내용들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 오늘도 온라인 국고초 2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강미애 님이 옵션 만기 후 내일장 괜찮을지 여쭤봐 주셨는데 방송 말미에 또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의 증시 전반적인 관심주 한 종목 또 오늘 상담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 하나 이렇게 총 두 종목도 이따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망 종목들도 얻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H&M이고요. 18,7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또 해운주, 컨테이너 운임 강세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오늘 H&M 고가 기준 19,8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네. H&M 아니고 H&M. 네. 네. H&M은 우리 이제 스파 브랜드. 네, 제가 브랜드를 그죠. 좋아하는데 네. H&M으로 네. 경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 국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선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업종이라고 얘기하기는 광범위한 조선업종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는 해운업종이라고 좀 봐야 되죠. 그래서 H&M이 원래 이슈가 되는 것이 과거 이제 중동 지역 이제 홍해 쪽에
뭐 수에즈 운하라든지 또는 이제 파나마 운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운업황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들썩거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화랑일 때 이제 이런 글로벌 해운 양이 늘면 그때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운임지수 자체 상하이 운임지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런 운임지수가 최근 들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HMM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붙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과거에 이제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 이제 19,000원 밴드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여기서 드러나지만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을 항상 붙여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매물벽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돌려내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면서 과연 지금 현재 이 HMM이 업황도 개선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업황도 개선되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와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미국 거다. 그래서 멕시코만도 멕시코만이라고 하지 말고 미국만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1세는 지금 현재 그린란드를 또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또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압박까지도 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파나마 운하 관련된 이슈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하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HMM이 업황도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좀 형성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약 2만 1,000원대 밴드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2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현재로서 홀딩 해보면서 상승폭 키워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좋은데, 라이오님이 1월달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만 매도하는 이유는 뭘지 또 궁금하시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한테 물어봐야지. 뭐 코스닥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제가 만약에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한번 본다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낙폭과대입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다 돌입을 했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들을 잘 보시면요, 현재 독일, 그리고 지금 인도,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I라든지 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하락을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나타냈고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현재 부각되면서 상승했던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입장 또는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한된 돈을 집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쪽이 어딜까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좋은 움직임 보여왔던 거고, 대신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빠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부분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감안해서 투자를 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시 될 수 있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더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월 달 되어 가지고는 좀 더 낙폭과대였던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뭐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 만기 이후에는 또 흐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별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1월 중순 이후로는 또다시 한번 더 포지션이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옵션 만기 후에는 아무래도 좀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음. 친절하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틈틈이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용주께님이 대표님 팬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지노믹틀입니다. 매수가 23,200원이시라고 하는데 지노믹틀이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21,000원대에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기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요건 이제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좀 됐던 것이 테마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지금 좀 빠지는 과정들인데 요런 기업들이 이제 체외 진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호재를 한 번씩 노출시키면서 주가가 한번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잠깐 분봉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30분 봉인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상승할 때 보면 꾸준하게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주가가 이제 과하게 좀 빠졌다라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던 구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좀 올리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신호적인 부분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신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오르는 거니까 이런 신호를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머리를 조금 빠르게 쓰는 두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표시해 놓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이 규칙도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지금 현재 이 지노믹트리라는 차트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졌을 때도 자 여기서도 이제 신호가 또 들어오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붙여내 버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가 이탈되지 않고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규적인 호재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높게 사신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만 주가적인 부분을 본다면 고점이었던 23,000원 밴드 자체에서 이탈되는 물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23,000원까지는 좀 더 들어가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해보면서 지노믹들이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하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P 소프트 네, SP소프트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11,000원에 30%. 네, 11,000원에 30%요. 제가 이상로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SP 소프트 그거를 11,000원에 30% 썼는데 이게 빠지고 뭐 올라가기도 않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SP 소프트하고 이제 KINX라는 기업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비아라는 기업 요 세 가지가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제 SP 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고 그 KINX라는 기업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비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그
밑에 이제 손자 그리고 본인 이렇게 회사들이 손자 회사들입니다. 그 이제 주가적인 움직임도 함께 동조화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 볼 때 먼저 KINX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함께 이제 눈여겨 보시면 음. 앞서 이제 KINX도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다만 이제 SP 소프트는 아직까지 그런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투자 자체가 조금 인색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업체들도.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까지도 조금 많이 빠져서 내려와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높게 사신 거는 뭐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만 지금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이 낙폭과대군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단계니까 현재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파십시오.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4월 전까지는 한번 강하게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SP 소프트까지 해결해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포님 저희 유튜브 상담도 항상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와 함께 한 번씩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이마트입니다, 대표님. 아, 이마트요? 네, 매수가 75,000원이시라고 해요. 이마트 오늘도 주가 밀리면서 6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 보면은 75,000원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말하실까요? 지금 이제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업황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저녁에 뭐 장 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선 배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에 대한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보편화가 좀 되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트를 업황적인 부분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주주 관계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재 이마트가 대주주가 이제 정용진 씨가 지분을 18.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정용진 씨가 미국에 절친이 있는데 그 미국 절친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 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취임식에서도 또 초대를 또 받았던 부분이었고 네. 과거에 또 미국에 갔을 때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거기 관저가 아니고 이제 개인 저택에도 방문을 해서 만났던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이제 다른 여타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좀 더 빠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의 활기를 좀 찾으려고 하더라도 경기가 지금 현재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빠른 회복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런 회사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급등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격이 약 73,000원에서 한 75,000원 밴드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73,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까지 해결해 드리고 하는데요.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 대표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또 좋아요도 많이 아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네. 같고, 자, 조금 더 힘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 좀 놓여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도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로 또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는 이제 계기판이 대부분 다 뭐 아날로그식이죠. 그래서 눈금자가 그냥 움직이는 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시동을 걸면 앞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쫙 앞에 계기판 자체가 바뀌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과거의 제한적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과거에는 보면 뭐 월드컵 특수나 올림픽 특수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들썩거리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애플이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만 들썩거리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 부분이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지금 앞에 있는 1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한번 넣을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1차적인 부분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이 최근 들어서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봐도 좋다.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대표님, 다날입니다. 다날 무슨 일인지 오늘 또 주가 4%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날이 왜 회사 이름이 다날인지 아세요? 왜일까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서 해서 다날입니다. 그 줄임말인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이사가 회사명을 정할 때 다가오는 날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으로 해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고 해서 다날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페이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창 이제 가상화폐 시장 이슈가 될 때 이 회사도 그 페이코인이라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심지어 그거를 이제 유통까지도 되었습니다. 유통되면서 저도 이제 이 코인을 사가지고 이 코인이 시세가 올랐을 때 이걸로 한번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코인에 대한 가격이 바뀌면서 과거에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코인 사업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나타났던 거였고, 그러면 이 다날은 원래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워낙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결제 업체들의 단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냐면 0.001 이런 식입니다. 0.002. 그래 우리가 10,000분의 1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수익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다 경쟁이 또 붙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꾸준한 매출은 있대 대신에 뭔가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페이코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도 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미 악재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뭔가 이제 자그마한 호재가 하나라도 테마성 움직임으로 엮일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좀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과한 구간으로 지금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이런 종목은 눈 감고 있더라도 3,8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걱정하지 마시고 3,800원대까지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자. 단기간에 한번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단계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날 이미 악재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3,800원 선까지 홀딩해 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들 LG 디스플레이와 다날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테마고요. 네, 네, 제테마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634원이고 5%요. 네, 저희가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네.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제테마 어떻게 매매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종목 네. 상담한 거 듣고 네. 괜찮다고 적금식으로 모아가라 해서 네. 사다 말자 유중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1,600원에 사셨습니까? 1634원. 네. 1,634원. 시간이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은 중간에 네네. 네네네. 네. 그럼 지금 가격은 조금 바뀌셨을 거예요. 이게 앞에 이제 네. 증자가 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선은 네. 우리가 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라고 감안해서 보면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추천이 나왔던 가격대가 보면 이제 박스권 상방을 이제 돌파하는 이제 기술적 네. 분석을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면 추세 상승 구간으로 전입해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추천도 나왔을 것 같고 상방담도 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좀 빠지는 단계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오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이제 보툴리눔에 대한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히알루론산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네.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도 있고 다만 이제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다양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물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분은 이 기업의 장래적인 부분이 물론 괜찮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뭘 하는 건지 얘기를 하고 임상일상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도 그 임상일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게 제약바이오예요, 사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종목을 조금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대신에 이대로 그냥 뭐 팔고 나오지는 마시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대한 부분 약 8,500원에서 9,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기업의 형체를 좀 알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전문 지식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저는 네네. 다음에 조금 종목을
8,500원, 9,000원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그 네. 이후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잭테마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그럼 다음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네, 올라온 그죠. 종목들 이게 순차적으로 예,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 제 주변에도 제약바이오로 경찰이었는데 네. 걔가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오. 샀죠. 근데 그 돈이 한 1억 5천까지 갔어요. 헉, 그런가요? 1억 5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네. 아, 참 많이 벌었다. 이제는 팔아야 된다.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이거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다. 어. 임상에 대한 큰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신용까지 썼어요. 그런가요? 네. 증권사를 바꿔가 신용이 많이 되는 회사로 바꿔서 그때 이제 신용을 또 쓰더라고요. 보고 아, 얘가 간이 그때 배 밖으로 나왔구나. 경찰이었거든요. 네. 어. 오, 그렇네요.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빠지면서 한 3,000원대까지 음. 갔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이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 뉴스들을 100% 이해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네. 차라리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하는 기업인데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회사를 사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네. 근데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흔들릴 때 너무 쉽게 이제 투자 심리가 동요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기업을 좀 투자하시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알고 있는 기업을 위주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 또 상담이 밀려 있습니다,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시청자분들 저희가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원전선부터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데 대원전선 오늘도 5% 넘게 올라와 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된 부분은 일단 무조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뜻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IT나 반도체가 이런 전력에 대한 소모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을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전선유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구리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조금 중요한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전 고점이었던 요 앞에 있던 요 자리 3,600원 이상까지 한번 뽑아낼 수 있는데 요거는 목표가 조금 작게 잡아드렸던 이유가 앞에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음봉 윗꼬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봉 윗꼬리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악성 매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호재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그냥 추세적 부분으로만 가게 된다면 여기서 또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붙은다면 돌파를 해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3,600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 3,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 앞으로도 전망 긍정적일 것이다. 1차 목표가 3,1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홀딩해보자. 네. 맞을까요? 조금 더 큰 기업이 대한전선이라고 있어요. 네,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의 점유율은 더 높은 기업이에요. 음. 그래서 그 기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과 함께 대한전선까지 함께 묶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저희 이쯤에서 좋아요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피디님 저희 좋아요 현재 몇 개일까요? 1030개라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1100개가 목표였는데 그렇죠? 한 개씩 누르고 네. 우리 둘이 한 아니, 번씩 누르고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 해서 PD님 해서 우리 여기 4명 있거든요. 4명이니까요. 네. 그래 1030개, 1034개까지 저희가 맞춰 볼 테니까 나머지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상로 대표님 좋아요 목표 개수 1100개입니다. 좋아요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꼭 홀수로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또 좋아요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브 반도체고요 대표님. 네. 오보브 반도체 6거래일 동안 빨간불 켜주면서 아주 시세 잘 나와주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어부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그 MCU라고 해서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탁기나 냉장고에 보면 그 자그마한 액정들이 있습니다. 액정이. 네. 그럼 그 액정이 있고 그 액정을 통해서 이제 누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세탁기 갑자기 이제 돌아가거나 탈수가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액정 아시죠? 보면 압니다. 냉장고 액정이 있잖아요. 네. 온도 지금 나오는 액정들. 압니다. 네. 네, 그런 액정들을 만드는 회사가 그 액정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령 하달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뜻인데 이 MCU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일본산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이 이제 어보 반도체고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리모컨이에요, 사실. 리모컨은 명령 하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보 반도체가 과거에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조정을 나오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될 때는 보면 AI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로봇 산업이 좀 더 확대가 된다든지 했을 때 엮여서 같이 갈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업황적인 부분은 부진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미래 성장적 판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시면서 앞에 있는 이평 보이시죠? 장기평선 11,000원대, 12,000원대 보이는데 요 자리까지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오버 반도체도 최근 트렌드가 이런 240선과 480선, 그러니까 장기평 1년간의 평균 주가, 2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 자리 하단에 내려와 있는 이격이 큰 기업들이 단발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버 반도체도 홀딩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12,000원 그 정도 보시면 저는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최근에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생성의 AI라든지 또는 AI, 로봇, 보면 유리기판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오버 반도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12,000원선까지 홀딩해 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걸 제가 답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회사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을 다 알고 그쵸. 계셔야 가능한 근데 거라. 이게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할 거면 네. 차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차트 눈에 보이니까 오. 그대로 보면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대신 회사 내용을 얘기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사실. 이렇게 기업 분석까지 매번 자세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내용을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스스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힘든 건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만큼 좀 알아주십사. 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아무래도 종목들 상담 들어온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매 종목 기업 분석까지 해주시니까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 힘내시라고 그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이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으로 투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한 번씩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왔어요, 대표님. 네, 어떤 저도 너무 기다렸고 어떤 매번 기다리는 네. 시간이 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기다리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과 네. 또 상담 들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 기업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추천해 주실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대표님. 저는 어부 반도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방금 네. 네네.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이마트와 LG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 낫죠. LG 뽑아주셨거든요. 디스플레이 낫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보는 게 맞죠. LG 디스플레이를. 왜냐 이번에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것이 네. LG전자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 우리도 이게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로봇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로봇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 형태를 한 로봇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뭐 택배 로봇이나 순찰 로봇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곧장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경향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 저는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꼽아 주신 거죠? 예, 그 아까 전에 LG 디스플레이 그거 골라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네. 그거를 뽑아 주셨대요. LG 네. 디스플레이 그쵸? 어버브 반도체는요, 대표님?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데 네. 뭐 대형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괜찮고 대신 단기간에 빠른 흐름을 좀 본다면 저는 오버 반도체 지금 자리 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 우리 이상로 파트너는 LG 디스플레이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어버브 반도체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들 앞으로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는 키워드가 희망입니다. 네. 희망은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대신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희망을 생각할 때는 뭔가가 항상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증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과하게 오를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뭔가에 대한 이제 불투명한 이런 장래성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하면 되겠지. 지금 시장의 1월달 시장 분위기도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로봇 산업이라는 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리기판이 금방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상용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희망에 지금 갈구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혁신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성장 동력, 신기술 쪽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술에 희망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장이다라고 또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이제 나머지 유망주 한 종목이 남았습니다. 유망주 하기 전에 그 젠슨왕 관련해서 그것도 잠깐 공개해 주실까요? 네네네. 1100개가 되면은 참 이야기해 준다고 하셨는데 1100개 된 거 아니에요? 대표님, PD님 저희 좋아요가 몇 개일까요? 1160. 30개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1100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오늘 종목만 얘기하고 아유, 가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가요? 제 유튜브 보시면 네. 제가 오늘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제 유튜브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1100개 좋아요 도달하면 젠슨왕에 대해서 유익한 투자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쉽지만 그 내용은 우리 이상로 파트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대표님? 네네. 오늘 대신 종목. 네, 대신 유망주를 공개해 네네.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 있게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 카페24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트래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접속을 할 때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고속도로 보면 막 차들 많으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졌죠,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정치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들 관심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가 조금 달라진 것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밑에 그 쇼핑 광고창이 떠요. 엄청 뜨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쇼핑 광고창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이 카페24입니다. 음, 광고를 삽입을 일반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광고였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쇼핑몰과 연결되는 광고를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이 카페24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이런 광고 제품이 있고 그 제품에 대한 링크를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가 지금까지는 그냥 뭔가에 대한 하나의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대한 형태만 띄었다면 네. 지금은 거기에 이제 쇼핑이라는 것을 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쇼핑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낸 기업이 카페24고 이런 제휴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슈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월 달 말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신고가 움직임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카페24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을 봐야겠죠. 앞에 41,150원인데 네. 그 자리에 대한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41,000원 그 손절가는 약 35,000원 정도 그 자리는 깨지지 않는 저는 상당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현 시점 가장 유망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카페24였습니다. 카페24 1차 목표가 41,000원, 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과 함께 우리 이상로 파트너의 유망주들까지 살펴보고 근데 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종목 추천하고 가시나요? 네, 다른 분들도 종목 추천하고 좋아요 개수 확인하고. 아 그래요? 지금 몇 개인가요? PD님 지금 몇 개일까요? 1,070개라고 아. 합니다. 금방 올라오는 아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네.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젠스랑 관련해서 저도 너무 궁금한데. 네, 얘기하고 어떻게- 싶어 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도 30개 근데 그러니까 약속은 그냥 약속이니까 한번 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30개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하면서 또 채워질 수 있잖아요. 코스모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의 반대말이요. 네.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모스는 꽃인데 네. 그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코스모스는 이제 질서 있는 시스템, 뭐 어. 조화로운 시스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반대말은 혼돈, 그게 카오스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젠슨 왕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를 했다. 그게 이제 나왔고 거기에서 SK 최태원 회장하고 네. 협력을 논의했다. 오. 그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원래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하려고 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대신 다음에 제가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세하게는 말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짝 맛보기로만 조금 풀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PC를 쓰잖아요. 그런 게임이 많아요. 네. 뭐 게임들 우리가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고 근데 그 게임 회사들을 구현시킨 그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는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전 세계에서 두 군데만 합니다. 한 군데가 AMD, 한 군데가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이 젠슨왕이든. 그 말은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한 시스템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전체적인 플랫폼을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AI에 대한 발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한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는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네. 플랫폼으로 많은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종목을 접근해 보면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제 물론 젠슨왕은 영어로 얘기했겠지만 네. 저보다 더 높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생각을 저 사람이 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굉장한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로봇 키워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그 얘기는 또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좋습니다. 오늘 추천주 보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 있다고 했다 그죠? 그 조선주는 포트에 어.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오늘 유망주로 추천한 종목들 LG 디스플레이랑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카페24까지 함께 앞으로 상승 추세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늘 강조해 주신 조선주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젠슨 황의 발언까지 원래 1100개 되면은 이야기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마음이 또 여리십니다. 이렇게 살짝 공개해 주셨는데 보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상로 파트너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시청자분이 현재 장이 빠지고 있는데 내일장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락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뭐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이제 뭐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후퇴되는 뭔가 네. 이제 큰 뭔가 이제 상황적인 부분 자체가 커졌을 때 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그건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는 지금 현재 구간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잠깐만 한번 제 차트를 보고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이제 12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 터지고 내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자리를 회복한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1월 2일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하락은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49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봇이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작은 흐름들 있잖아요. 제가 한글로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고 오히려 하락을 한다면 못 샀던 종목을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신기술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술 관련된 위주로 조금 우리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변동성 큰 장세지만 힘내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온라인 곳곳쳐 11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